자, 오늘은 혹한의 완전 정복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격가 들어와서 냉법한테 가장 중요해진 스킬인 이 혹한의 이거를 기반으로 한 각종 콤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2강보다 3강이 먼저 올라와서 조금 당황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올리고 한 일주일 넘게 어디 출장 가는 데가 있어가지고 동영상 업로드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아무래도 2강은 좀 스킬 기본적인 콤보 위주로 가다 보니까 조금 너무 지루하고 너무 쉽다 이렇게 약간 여겨질 수 있어가지고 제가 호카네스에게 먼저 업로드를 하고 가는 거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래서 이 영상 자체도 약간 2강이 있다는 걸 전제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점에도 충분히 유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혹세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2강에서 설명드린 스킬 콤보는 거의 어지간하면은 약간 그거를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또 완벽하게 더 좋은 거였어요. 완벽한 상위 호환, 무조건 이득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혹한의 세계와 관련된 딜 사이클은 예컨대 A라는 방법이랑 B라는 방법이 있을 때 A도 장단점이 있고 B도 장단점이 있어서 완벽하게 상위 호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서술에서는 IC 베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외국 공략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 가이드 사이트. 그리고 심크래프트는 이제 내 DPS를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어쨌든 저는 IC베인과 심크래프트를 기반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강력하다고 여겨지는 방법, 이거를 제시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너무 당연히 다른 방법도 충분히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하면은 비전매력님, 다른 법사님은 이거 이렇게 하는데 잘못된 건가요? 이런 질문은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스킬 콤보를 설명하기 앞서서 혹한의 세기를 잘 쓰려면은 일단은 첫 번째, 고드름 중첩 위크오라는 쓰는 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크오라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합니다만, 고드름 중첩 같은 경우는 쓰는 게 좋은 게 이렇게 뜨잖아요. 이제 원래가 위크오라 안 쓰면은 이렇게 버프 창이 뜨는데, 이 버프 창에 고드름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면 차라리 볼 수 있는데, 그 버프 숫자에 따라서 여기 있을 때도 있고 여기 있을 때도 있고 뭐 공격대에서는 여기 내려갈 수도 있고 하여튼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위치를 항상 캐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보이는 데다가 고드름 중첩 위크오라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쓰는 위크오라가 어떤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제가 문자를 올리기는 좀 그렇고, 와우 인벤 본글을 제가 이 영상 설명에 링크를 해둘게요. 거기 찾아가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위크오라를 만들어주신 인벤닉 루키조커님이죠. 루키조커님 감사드립니다. 자, 위크오라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혹한의 쐐기 설명은 약간 쟁점 특강식으로 할게요. 쟁점. 첫 번째 쟁점부터. 첫 번째 쟁점. 혹한의 쐐기. 단일 딜에서 두뇌 빈결 있을 때만 쓴다? OX입니다. 정답은 세모입니다. 일단은 일단 그거는 설명할 필요 없겠죠. 혹한의 스택도 캐스팅 스킬이기 때문에 얼어붙는 스킬, 1강에서 설명했듯이 캐스팅 스킬 플러스 얼어붙는 스킬 플러스 얼음창, 이 3단 콤보로 활용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혹한의 쐐기를 얼어붙는 스킬과 연계를 하면은 혹한의 쐐기에도 산산조각이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크리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고, 혹한의 쐐기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거의 한방 노크리로 떠도 한 방에 거의 한 4만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크리 한 방 뜨면 8만 막 9만 이렇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로 뜨는 게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라서 이거를 이제 두뇌 빈결이랑 무조건 연계를 해서 무조건 산산조각으로 띄울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고드름 5개만 쌓이면은 바로바로 써버릴 건지, 이거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싱크래프트랑 IC베이는 모두 단일 딜에서 혹쇠를 두 빙이 있을 때만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얼어붙지 않는 적을 대상으로 한 단일 딜 전투에서
대부분의 램드가 포함되겠죠. 그 경우에는 두빙이 있을 때만 혹세를 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이렇게 오중첩을 쌓았을 때 두빙이 안 떴죠. 그러면은 두빙이 뜰 때까지 얼음화살을 써줍니다. 그러다 뜨면은 이제 혹한의 세기, 두빙 짓눈, 얼음창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자,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외. 내가 타겟팅하는 대상이 얼어붙는 적인 경우에는 굳이 두뇌 빙결과 연계할 필요가 없죠. 혹세, 얼리기, 얼음창 콤보 아니면 혹세, 얼음회오리 콤보도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두빙이 없어서 혹세, 얼리기, 얼음창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쫄 구간에서 내가 타겟팅하는 적이 얼어붙는 대상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알려면은 내가 지금 치고 있는 애가 얼어붙는 적인지 얼어붙지 않은 적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냉법의 스킬 대부분은 이속 감소가 붙어있고, 예컨대 얼음화살, 얼어붙은 구슬, 눈보라 전부 이속 감소가 붙어있는데, 이렇게 한번 쳐보면은 눈보라를 쳐보면 이렇게 막 해골 모양의 디버프가 떠요. 보면은 빙결, 이동속도 65%만큼 감소. 이게 통한다는 얘기는 얼리기류 스킬도 통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내가 타겟팅하고 있는 대상의 네임플레이트에 그 디버프 창을 볼 때 이 디버프가 있으면은 얼리기가 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예외가 더 있어요. 혹한의 세기가 두빙 없이도 쓸 수 있는 상황 예외 두 번째는 이 90레벨 특성인 갈라지는 얼음을 찍었을 때,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거를 찍으면은 치륵 화살이 2명한테 들어가고, 혹한의 세기도 2명한테 들어가고, 얼음창이랑 고드름도 2명한테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냉법이 투타겟들이 굉장히 좋은 건데, 어쨌든 이거를 찍으면은 맨 마지막 줄 보시면은 혹한의 세기가 공격력의 80%에 해당하는 피해를 주위의 대상 하나한테 입힙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찍고 투타겟 딜이 가능한 상황이라면은 그 고드름이 오중첩이 되었을 때 두빙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혹한의 세기를 써주면 됩니다. 지금은 투타겟이 아니라서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어쨌든 투타겟을 가정하면은 바로 그냥 혹한의 세기를 캐스팅해서 깡혹세라도 날려주면 돼요. 이게 두 개로 갈라져서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런 경우에는. 자, 결론적으로 혹한의 세기는 두뇌 빙결 있을 때만 쓰는 게 일단은 맞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얼어붙는 적인 경우에는 두뇌 빙결 없이도 얼리기 또는 얼음 회오리랑 연계하면 된다. 또한 갈라지는 얼음을 찍었을 경우, 그리고 투타겟이 가능한 경우에는 고드름이 오중첩 되자마자 바로 혹세를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쟁점으로 넘어갈게요. 두뇌 빙결. 그럼 이제 두뇌 빙결을 되게 혹한의 세기를 위해서 킵해두는 게 중요할 수도 있겠죠. 두뇌 빙결을 그냥 함부로 쓰지 않고 혹한의 세기를 위해서 킵해두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 쟁점 두 번째. 두뇌 빙결은 혹한의 세기를 위해 항상 보존해준다. OX. 이거는 X입니다. 싱크래프트랑 IC베이는 고드름 중첩이 3중첩 이하일 때, 다시 말해 0에서 3중첩일 때 두빙이 있으면은 그냥 두빙을 사용하고 4중첩 이상인 경우에만 혹세와의 연결을 위해서 킵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드름이 0에서 3중첩일 때 두빙이 생기지가 않네요. 예, 이렇게 안 생길 수도 있고 5중첩까지 안 생겼죠. 예, 이런 경우가 뭐 가끔 있겠죠. 일단 쓸게요. 원활한 설명을 위해 이걸 쓰고 다시 진짜 이럴 거야? 이럴 때가 종종 옵니다. 이렇게 아주 재수없을 때가 진짜 있어요. 야, 어디 얼마나 안 뜨나 보자. 지금 얼화 15개 동안 두개 하나도 안 떴죠. 16, 17. 예, 3중첩이기 때문에 써줍니다. 이런 식으로. 방금 3중첩이었죠? 고드름이 3중첩일 때 두빙이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캐스팅 중인 얼음화살과 두뇌 빙결을 연계해서 바로 써줬습니다. 얼음화살, 두빙 짓는 얼음창 이런 식으로.
반면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도 1중첩이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써주고, 예를 들어 뭐 4중첩일 때 두빙이 떴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킵해줍니다. 방금은 안 떴는데 고드름이 4까지 왔는데 두빙이 뜨고 내가 얼음화살을 캐스팅 중인 상황이라면은 그 얼음화살은 그냥 얼음화살만 써서 고드름을 5중첩으로 만들고 바로 혹한의 쐐기 두빙 짓는 얼음창 콤보를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쟁점으로 갈게요. 쟁점 3번. 제가 2강에서 설명을 했지만 냉법은 캐스터는 캐스팅을 쉬면 안 되죠. 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쓰자. 예를 들어서 내가 5중첩을 모은 상황에서 보통 이제 얼음화살을 계속 쓸 거예요. 두빙이 뜰 때까지. 두빙이 쓸 때까지 쓰다가 두빙이 뜬 거를 내가 그거를 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두빙이 또 안 뜨네요. 참 강의가 쓸데없이 길어지는데 이렇게 떴을 때 이 얼음화살, 그러니까 나는 캐스팅을 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금 본 것처럼 두빙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캐스팅 중일 거예요. 얼음화살이. 그 얼음화살을 끊어버리느냐 아니면 그걸 마저 캐스팅을 하느냐, 이게 쟁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쟁점 세 번째, 두뇌 빙결을 띄우기 위해 계속 얼음화살을 쓰다가 두뇌 빙결이 뜨면 캐스팅 중인 얼음화살의 캐스팅을 끊는다. OX. 이거는 애매합니다. 일단은 심크래프트랑 IC베이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는 말은 끊는다는 이제 액션이 입력되어 있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말은 이제 시전 중인 얼음화살은 마저 쓰고 그 다음에 혹한의 쐐기 콤보를 이어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다른 해외 스트리머가 이런 상황에서 얼화를 끊어버리고 혹세 콤보를 이어가는 걸 한번 보고 따라해 봤는데 생각보다 딜이 꽤 오르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얼음화살을 그냥 바로 끊어버리고 혹한의 쐐기 콤보 캐스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끊어버리고 혹한의 쐐기 캐스팅을 콤보를 이어가는데, 이 부분은 근데 취향껏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딱히 정답은 없고 끊던지 말던지 이건 자유다. 자, 다음 쟁점 네 번째, 이 칠흑화살 있죠. 칠흑화살, 적에게 전에도 설명했지만 적에게 냉기 화살을 발사하여 냉기 피해를 입히고 확정 두뇌 빙결을 발동시킵니다. 무조건 두뇌 빙결이 생겨요. 얼음 화살은 확률이지만 칠흑화살은 무조건 두뇌 빙결 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칠흑화살을 혹한의 쐐기를 위해서 항상 킵해둔다. 정확히 말하면 칠흑화살은 혹한의 쐐기를 위해서 항상 킵해뒀다가 고드름이 오중첩이고 두뇌 빙결이 없을 때만 사용을 해준다. OX. 이 부분은 X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O였어요. O여가지고 칠흑화살은 혹세트리에서 단순히 두뇌 빙결 뽑는 기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뇌 빙결 뽑는 기계, 제빙기 같은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무조건 킵해뒀다가 방금 말한 상황, 고드름이 오중첩인데 두뇌 빙결이 없을 때 긴급하게 이제 두빙을 뽑아 쓰는 용도로 사용했는데, 이게 이제 2018년 10월 16일자로 심크래프트와 IC베인에서 바뀌었어요. 칠흑화살은 쿨마다 사용해주는 걸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냉법의 DPS 값이 예전에 비해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맞게 변화한 거죠. 결론적으로 칠흑은 다음 원칙에 따라 쓰시면 됩니다. 1번, 쿨마다 사용한다. 쿨기니까 쿨마다 사용한다. 2번, 칠흑을 캐스팅을 할 때 이미 쿨마다 사용하다가 이미 두뇌 빙결이 있으면은 바로 칠흑화살 두빙 짓는 얼음창 콤보를 사용한다. 고드름 중첩에 상관없어요. 왜? 고드름 중첩이 높아도 칠흑화살을 쓰면은 새로운 두빙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두빙은 빨리 써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칠흑화살을 캐스팅하다가 두뇌 빙결이 있으면은 무조건 칠흑화살 두빙 짓는 얼음창 콤보를 사용해준다. 그리고 이제 3번, 칠흑을 캐스팅할 때 두빙이 없다면은 이건 경우의 수가 갈리는데 얼음화살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 경우에 이제 고드름이 0에서 3스택인 경우, 3스택 이하인 경우에는
치륵 화살 두빙 짓는 얼음창 콤보를 날려줍니다. 그리고 그런 두빙이 없는 상황에서 고드름이 4스택 이상인 경우에는 치륵 화살만 쓰고 두빙은 혹세를 위해서 킵해둡니다. 자, 치륵 사용하는 세 가지 원칙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많이 심화된 과정이긴 한데 설명을 하긴 해야 됩니다. 혹한의 쐐기 포텐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갈라지는 얼음 하에서 혹한의 쐐기 운용법, 정확히는 쫄구간 가럴 혹쇠 운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1강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냉법이 적을 얼리게 만드는 스킬은 총 3가지예요. 두빙 짓눈, 얼리기, 얼음 회오리 3가지인데 이 중에서 이제 얼음 회오리랑 얼리기 같은 경우는 램드한테는 잘 안 먹히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스킬은 이제 두빙 짓눈이 된다. 이것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 원래 이제 가럴을 안 찍었을 경우에 얼리기 콤보, 얼음 회오리 콤보, 두빙 짓는 콤보 이 3가지 사이에 우열 관계는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어쨌든 혹한의 쐐기를 산산조각 낸다는 측면에서는 3개가 모두 동일합니다. 근데 가럴을 찍은 경우에 조금 달라요. 왜? 보시면 알겠지만 가럴을 찍게 되면은 혹한의 쐐기가 주의 대상 하나를 추가로 공격합니다. 이것도 약간 거리가 중요한데 대충 한 8m? 그러니까 좀 둘이 약간 붙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 혹한의 쐐기가 2개가 생겨가지고 2개가 날아가요. 물론 이제 주 대상한테는 100%, 옆에 날아가는 대상한테는 80% 피하긴 하지만 어쨌든 2개가 날아갑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가럴을 찍어서 혹세를 날릴 때 두빙 짓눈 같은 경우는 내가 타겟팅 중인 한 명만 얼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두빙 짓눈은 갈라지지 않으니까, 두빙 짓눈은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한 명만 얼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혹한의 쐐기는 갈라지는데 두빙 짓눈은 한 명한테만 들어가니까 산산조각은 얘만 받겠죠. 얘는 산산조각 효과를 받지 않겠죠. 그냥 깡 혹세를 날리는 게 되겠죠. 반면에 얼리기랑 얼음 회오리 같은 경우는 이거 다 아시겠지만 광역 얼리기예요. 이렇게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적들이 얼립니다. 얼음 회오리도 마찬가지. 내 주변에 있는 적들이 다 같이 얼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쇠, 얼리기, 얼음창 콤보 내지 혹쇠, 얼음 회오리 콤보를 사용하는 경우 갈라지는 대상까지도 얼어붙게 만들기 때문에 갈라지는 혹세 2개 모두 산산조각이 적용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훨씬 딜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산산조각을 어쨌든 2명이 받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럴을 찍고, 그리고 이 얘기는 앞에서 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영상 앞에서 얘기했지만 가럴을 찍고 투타겟이 가능한 경우에는 얼리기류 스킬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혹세가 생기자마자 바로 써버리는 게 좋다. 깡 혹세라도 그냥 쓰는 게 좋다라는 점은 미리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럴을 찍었을 때 쫄구간에서 혹세를 운영하는 법은 다음 순위에 따라 진행하시면 돼요. 1순위 혹한의 쐐기, 얼리기, 얼음창 또는 혹한의 쐐기, 얼음 회오리 콤보. 그 다음에 두 번째 2순위가 얼리기랑 얼음 회오리가 모두 쿨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혹쇠, 두빙 짓눈, 얼음창. 이 경우에는 한 명의 선택적 못 받습니다. 그리고 3순위 둘 다 얼리기, 얼음 회오리 둘 다 쿨이고 두빙도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냥 깡혹세라도 날린다. 갈라지는 얼음 하에서 투 타겟 딜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혹한의 쐐기 관련된 지식은 다 습득을 하신 건데 이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딜사이클 제대로 굴리려면은. 생각보다 좀 복잡한 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가지고 항상 정확한 해답을 내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얘가 얼어붙는 렌지에 얼어붙지 않는 렌지에 따라서, 혹은 내 고드름이 뭐 3스택 이하인지 4스택 이상인지에 따라서, 혹은 뭐 내 쿨기가 지금 쿨이 있는지에 따라서 항상 이제 다음에 취해야 될 액션이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언제는 얼음 화살이었다가 언제는 혹스였다가 언제는 뭐 치륵 화살이었다가
언제는 뭐 두빙진눈이었다가 언제는 얼리기였다가 막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항상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항상 이제 적시에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제 쫄 구간에서 이거의 연습이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게 가럴의 포텐셜이 폭발하느냐 아니면 그냥 평범해지느냐 이게 결정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쐐기 쫄 구간에서 그러니까 깡신던이든 쐐기든 쫄 구간에서 가열을 찍고 혹쇠를 이제 잘 산산조각 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그 명제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자, 이 정도면은 혹한의 쐐기에 대한 특강은 된 것 같습니다. 얼추. 다음 4강에서는 아마도 이제 특성에 대해 설명을 할 거예요. 냉법 특성 찍는 방법이랑 그리고 이제 아마 시간이 많이 남을 거니까 이 이동 기술 일렁임과 얼음발을 기초로 한 냉법의 그 이동 기술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